어제 시사가 하루 없었습니다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어제 했으면 화병 날 뻔했어. 새로운 도전님이 드루킹 비누 얘기 듣다가 갑자기 든 생각. 송 작가님은 아니죠? 왜? 걔네들은 비누를 저기 사다 판 거고요. 네. 저희는 만들어서 팔잖아요, 우리 브랜드로.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지? 드루킹 같은 애들은 이런 그 진보 방송이나 또는 진보 정치인들 또는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스피커들한테 겁나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여러분 송 작가님 옆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 그런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진짜 방법이 없어. 아니 팬입니다 하고 다가왔는데 팬이지만 당신의 정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악수도 할 수 없어요. 이럴 순 없잖아. 팬이라고 왔는데 씨 악수했다가 이거 나도 엮이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팬이라고 오면 예 안녕하세요부터 하는데 안녕하세요 했어. 둘이 공범이야.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보 팟캐스트 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그래. 당시 중론이었고 대리운전 기사 사건처럼 그러다가 두들겨 만든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많아서 대부분의 이제 저랑 같이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아예 누가 이제 팬이라고 연락이 오면 문자도 안 받았어. 전화번호 공개 안 하고. 근데 나는 그때부터 전화 공개를 하고 만나자면 다 만났지. 그래서 헐. 타상기를 더 하셨죠. 넉넉하게 썼죠. 그 후로도.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드루킹 얘기를 하면 똥파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똥파리 방송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닥터간장이나 뭐 저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방송을 얘기하자면 그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계신 이낙연 지사를 이낙연 후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걔들이 창궐하게 만든 데 있어서 제 이력도 한번 거기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걔들이 나를 팔아갖고 그만큼 성장하지 아이고. 않았나. 물론 저 혼자의 호승심입니다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캠프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저기요 앞에 붙여주세요. 무소속이라고. 네, 무소속 캠프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별 희한한 사람 전부 다 와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내가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다. KT 직원이시다. 몰라요. 해운대구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다고? 어떻게 가지고 해운대구만 뽑아서 갖고 있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구청에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너희 저기를 좀 만나달라. 그러면 또 이것도 안 하기도 또 그래요. 왜냐면 우리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 네. 사람한테 그 번호를 받아갖고 문자를 날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선거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지. 뭐라도 확보하고 싶은 거고. 근데 늘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판이라는 것도 알겠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악용하고요. 대부분 악용하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보고 걸러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도 막 내가 여기 후보 만났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또 하고 다닙니다. 네. 맞아. 네, 맞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 어제 거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어제 거기 그 후보 캠프에 갔었잖아. 가가지고 저기 담당자 만나 내가 얘기했어. 얘기 다 끝났고 그냥 기다려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뭐 한 자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김경수 지사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약간 이제 선거 관련해서 또 우리가 파산기를 하나 풀자면 네. 제가 또 그 선거 관련해서 네. 카톡으로 대량 문자를 날릴 수 있는 앱을 만들어 가지고 한때 또 판매를 하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앱이 있어요. 선거 후보 앱으로 그 선거자 얼굴을 이름을 새겨가지고 앱을 만들면 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소속 등록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카톡 친구를 맺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체육회도 있고 뭐 산악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방으로. 그럼 이제 초대되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업무 실적이 이렇게 평점으로 올라가고 이 초대된 사람들을 상대로 다단계야? 다단계지. 해갖고 아이고야. 거기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날려 보내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가 올라가는 이런 류의 앱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러 다녔었죠, 제가. 네. 네. 팔렸나요? 2군데 팔았어요. 아니 근데 돈은 좀 버셨어요? 번호가 2번하고 3번이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쨌든 아니 근데 어쨌든 1번한테 못 팔고 선거 때 에이. 되면 모든 게 다 뭐 갑자기 그 무슨 언론 그 검색할 수 있는 거를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지국 뭐 해가지고 어디 뭐 KT인가 SK인가 뭐 거기서 와가지고 거기서 왔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 무슨 그 지역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도와준다. 뭐 이런 사람도 오고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오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저도 그래서 한 95년도부터 한 2000년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그 정치 관련된 홍보 일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알바가 돼가지고 네. 거의 나중에 뭐 필화에 얽히던 말풍선 사건에 얽히기도 네.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캠프들 안에서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이제 비접촉으로 만나요. 영수증도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씨가 도지사 나가기 전에 도지사 나가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장성 어디 그쪽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분 국회의원이 어디였냐면 영광, 장성, 뭐또고 네, 한평, 가운데 세 군데를 거기예요. 합친 그거였는데 네. 그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전광판 광고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 광고를 띄워가지고 서가지고 거기서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웬만한 1톤 탑차가 전부 다 전광판을 달고 그쪽에 이제 가갖고 홍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이랑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홍보 문구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이거 납품하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하는 선거에도 결국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랑 맺어가지고 그런 이제 홍보 맞아요. 전략을 했었는데 그런 거 하죠. 문제는 이거를 선거 끝나고 준다는 거야. 미리 등록하면 선거비가 오바되니까 당장에 공직선거비 신고하는 거 인건비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걸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요건 선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끝나고 받기로 했거든. 안 줌. 근데 안 줬어요. 그 나를 떼먹었어. 맞아.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예. 이거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지역구였는데 제가 2013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영광에 잠깐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지역 사무소에서 이낙연을 만났어요. 그때 딱 만나고 깠지. 와.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돼갖고 일을 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당선이 되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직접 캠프에다 전화를 했죠. 돈 주세요. 근데 자기들은 줬다는 거야.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누구한테 줬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다는 거냐고. 그래갖고 중간관계 자기들 중간에 이제 전광판 업체나 이런 쪽에 줬다는 거고 전광판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끝나면 어디로 가버리거든 얘들이 선거 끝나면. 그렇죠. 그 아예 홍보기획 사무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나는 그거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비서관이랑 맨날 전화 통화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을 비서관이랑 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계약서는 이렇게 전제 안 하지. 그러니까 비서관을 만나서 얘기를 한 맨날 거잖아. 전화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비서관한테는 했지. 요거 달라고 이렇게 했지. 할까요? 하고 컨펌 받고 이걸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쌩을 까버렸다고. 그때부터 내가 별로 안 좋았었어. 네. 근데 이런 업자들이 정치 이 판만 되면 업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네들도 악질이고 정치인들도 다 악질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떴다방이니까 그런 과정에 진짜 순진한 김경수 기사가 걸러준 거거든요. 그치. 사실건강 같은 경우는. 진짜 그리고 순진하게 걸려든 거지. 심지어 증거도 없이 이 증언들로만 그 드루킹하고 그 일당들의 증언들로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일단 그 처음 1심부터 3심까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자, 문제의 핵심은 이거를 시연하고 이거를 청탁을 했냐 안 했느냐인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이 오간 저기가 없어요. 물론 심지어 뭐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자. 이게 카톡이 지들끼리 걸려가지고 조작한 게 걸렸잖아요. 돈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일단 돈도 안 받았고요. 거짓말부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같이 해서 같이 있었다는 증언도 거짓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시간대 사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 얘기 있었죠. 배달시켜서 저기 닭 먹은 얘기. 닭갈비인가? 예. 그게 증명되면서 같이 있는 부존재도 인정이 안 됐고 그래서 선거법도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김경수 도지사한테 걸려든 항목은 뭐냐면 네이버에 대한 업무 업무 방해. 방해예요. 그러니까 선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 방해고, 자 실제적으로 네이버에서 드루킹이 댓글을 쓴 건 확인이 됐어요. 댓글의 내용도 문재인 정부 까는 내용이야. 부정선거 까고 그런 내용이 대부분 70%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드루킹이 이걸 했는데 그거를 김경수 도지사가 시켰다는 거야. 시켰다는 것도 아니고 암묵적 동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 시키는 동의. 거에 대한 행위도 그때 만났는데요. 고개를 까딱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네. 법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법관이 예라고 하면 그거는 죄가 된다라는 사례를 이번에 만들어버리는 미친 판정을 해낸 거죠. 자, 판결 내린 이동원 대법관 주요 이력을 보면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정유라가 마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 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원을 해줬는데 삼성이 최순실이 이걸 실체적으로 지배한 게 없다. 죄가 없대.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낸 그러니까 사람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증거도 하나 없고요, 증언도 하나 없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연결 관계도 분명치가 않은 게 범죄의 의도가 없잖아. 아니 최순실 관련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자기가 소수 의견까지 내놨는데 여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러면? 없잖아. 왜 다 같은 증거가 없는 거에 똑같이 판결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달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판사 이 사람 자체도 내린 판결들을 보면 이게 이제 개또라이 판사가 맞기는 한데, 자 문제는 이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얘네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지금 낙마를 시켰냐는 겁니다. 일단은 기존에 지금 그 야권이 이른바 보수 야권이 가지고 있는 지지 세력들이나 결집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수 야권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사그러가는 시점에서 이거를 되살리는 목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판정을 내렸다고 봐집니다. 근데 웃긴 거는 판결인데 그 뭐죠? 선거법 위반은 또 아닌데 근데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직 행위나 선거 행위나 아니 죄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게 옆집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너는 옆집에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것보다 더 심한 그거보다 더 똑같은- 심한 거거든. 그거보다 더 심한 예를 얘기지. 들어서 그거 아니야. 송 작가님이 또 사업을 벌이겠다고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봐 너 암묵적 동의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네. 공범. 근데 좋은데? 근데 증거는 좋은 없고 방식인데? 증거는 없고 거기 사람들 증언만으로 그렇게 해.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서 이러한 판정이 이게 아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된 판결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른바 이쪽의 진보 인사들,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법 판정이 당분간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막차거든요. 그렇죠. 이번 정권에 대한 그 탈취가 못 이룬 게 탈취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을 이게 못 끊어내면 이제 다음번 대통령 때는 이제는 이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목숨을 건 거야. 배수진을 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져야 돼. 음. 예? 그리고 왜 김경수 지사냐? 김경수 지사를 낙마시키면서 TK 그나마 PK 그러니까 경남. 부산 경남에 관련돼 있는 그동안에 민주당에 쏠려 있던 지지층들을 마타도하기 위한 거예요. 거봐라 민주당 당원들 부산도 이렇게 떨린 거고 경남 성추행이 나가야 있었고 지금 여기 경북도 이렇게 날아간 거 아니냐? 너네 우리가 남이냐? 우리들 다시 해갖고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걸 100%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김경수 지사의 이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그 논란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건 물론 될 겁니다. 물론 저쪽이 홍보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남 사람들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들은 이건 뭐 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낮았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덕분에 뭐 지지율을 뭐 역전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제일 지지율이 높았어요. 뭐 하세요 갑자기? 열받아 쏟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득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지지율을 끌어오기보다는 오히려 경북 지역에서 경남. 지금 경남 지역에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일종의 동정표 그리고 역풍이 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여론 유지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살아있고 정권 교체론을 통한 어떤 정당한 그 야권의 어떤 움직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방면에서 이걸 던지면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려 니네들한테는 내무반에 던진 수류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화나는 게 이런 와중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물론 윤석열은 살라고 드는 거지만 우리 진영에 있는 그나마 현재까지 이 지지율 2위에 달하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을 까고 있단 말이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까고 있어요. 에? 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경제를 잘못해가지고 군사정권만도 못한 경제를 펼쳐가지고 헐. 빈부차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야. 뭐지? 이 시기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네. 어디서 했어? 결과적으로 이 얘기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회자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 경북 지역 안에 있는 민심들을 역으로 흔들기 위한 오히려 이쪽 진영에서 잘못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네. 어제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쉬는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방송 청취율도 형편없었고요. 이거 방송을 들으려고 안 해. 사람들이. 정신을 못 네. 차리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분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냉철하게 대응해야 돼요.
김경수 도지사 개인 이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역량에 큰 흠이 될 수 있지만 자, 이 잘못된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좀 더 큰 쓰일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 사항을 다시 되잡아줘야 되고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들 법원도 그렇죠. 법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이었구나. 여기도 개혁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에 대한 언론개혁법 여기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기 안에. 진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사람치고 정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여론 조작으로 당선됐다. 아니 라고 사과하라라고 성명을 냈는데 문 대통령 보고 사과를 해. 니네들이 한 여론조사는 문 대통령을 까는 여론조사였다. 아니 그 조작. 여론 조작은 문 대통령을 까는 조작이었다고. 아니 어?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지네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국정원 통해가지고 여론조작 댓글 조작하는 거 하고 이거는 드루킹이 그냥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김경수 지사 엮어놓은 거 하고 그게 같습니까 그게? 뭐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 낙엽 오빠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선거가 뒤로 갈수록 급락하는 지지율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급상승에 쫄아가지고 이제 아예 모션을 야당 인사처럼 외구처럼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션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친 거야?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네. 쳐 돌았나? 옷다 대고 뚫린 입이라고 이딴 식으로 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 야, 거기 한번 읽어보게. 어? 이 양반의 워딩을 한번 읽어보게.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거. 아우 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럼 한번 제대로 욕해주게. 띄워 보세요. 이건가? 아니 지금 방금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요?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거 2006년인데? 그러니까 이낙연 이게 지금 다시 뜨고 있다니까. 참여정부 실패 원인은 담당자들의 무능 미숙 탓.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어. 여기 있네. 정확하게. 워딩만 읽어줘. 기사 말고. 이낙연 과거 노무현 정권 향해 군사 정권보다 빈부격차 키운 반서민 정권. 이게요. 이게 2021년 7월 22일 세계일보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06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군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 정권이라고 참여정부를 맹비난했다. 당시 이 후보는 내일 모레면 노무현 정부 출범 3주년이다. 공과를 평가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라며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 무능, 미숙, 분열의 리더십이 실패 원인이라고 참여정부를 압박했다. 이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친문인 채 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의 낙점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해 4기 민주정부의 문을 열겠다. 네가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누가 너한테 수준이 4기를 다릅니다. 준대? 우리는 너를 선택한 적이 없어. 너는 사기를 여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다고 한 사람 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를 받는다고 사기를 치지 말라 말이야. 어? 야, 이 상황에서 그 드립을 나오나요? 드립? 하여튼 참. 지금 그 요즘 들어와서 보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제가 그 24시간 댓글 감시를 하는데 네. 일단 이낙연이 무슨 죄냐 댓글 쓰는 애들 늘어났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무슨 죄긴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왜 윤석열 관련해서 왜 과거를 갖고 그러냐? 어? 네 부인은 떳떳하냐? 이 글 쓰는 애들이 지금 동시 패션으로 창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뭔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팀 아니야, 그죠? 내가 보기엔 같은 같은 팀 팀이네. 같아요. 네. 100% 같은 팀이네. 근데 이러한 조작질이 가능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민주당 인사로서 할 수 있는 조작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아니죠. 이미 그러한 그룹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치로서 정도를 안 걷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민주소속 인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위 짓거리는 저쪽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도대체 네가 손잡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하고 손잡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문을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이 태극기 모독부대나 일베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 사람 어머 정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구나 열성 지지자구나라고 생각 드세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도 그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람 인권 말살해 가면서 막무가내식의 무례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 두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희정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는 문희정 욕하는 애 다 칼로 쳐버릴 거야. 이러면서 다 사람 죽이고 다니면서 내가 문희정을 좋아해서 그랬어.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제 팬일까요? 저는 그런 팬 필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싫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려고 대면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언제 니들한테 대면 예배 제발 좀 나다니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저는 팬이라면 팬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저는 팬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자, 이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나기 직전에 박근혜에 대한 그 병원 입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고 바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명박근혜와 이재용이 광복절 사면 목록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특사 검토, 그러니까 뭐 광복절 특사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때 김경수도 같이 넣어주자라고 하는 얘기도 저쪽에서 솔솔 흘립니다. 자, 이야 씨.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이러한 특사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실 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사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행위 내지는 특사 대상에 대한 협의가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범계 장관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법무부 어떤 그 안으로 해갖고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 나라의 사법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인가 일부 기득권 단체의 개들인가라는 부분 안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중요한 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잘 정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만 네. 이게 만일에 내부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치면 저는 사법개혁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부 자체를 존폐 가능성이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러한 연결 공작들이 지금 8.15 사면 건의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앞으로 한 달이 아니라 보름 정도 남아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걸 돌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못 꺼내게 되면요. 얘네들 사면 논의는 물 건너갑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통해 갖고 일어났던 한동훈의 최순실 관련한 비리 삼바 관련한 비리와 연관성, 그에 대한 청탁 이런 부분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 박근혜, 최순실, 검찰, 검사, 법원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향응을 제공받고 거기서 일했던 이 모든 조작들이 드러나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죄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빼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태영아, 너 이제 이번에 간 거 2년 아니다. 25년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지금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들도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8.15 특사 얘기 안 했다니까? 응? 크리스마스 특사 얘기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못 배운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무리하게 땡기느라고 지금 같은 짓거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사가 이상한 게 요거 딱 오늘 이 특사 검토 그리고 뭐 가석방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대대적으로 다 아니, 나왔거든요. 언제 청와대가 네. 박근혜 이재용 광복절 특사를 검토를 했냐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조선일보다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정부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고위 관계자 누군지 난 너무 궁금하다니까.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그 청와대 빨로 나왔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 그 사람이 진짜 청와대에 문은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인지도 난 궁금하다니까. 근데 이게 가석방이나 이런 특사가 그 전부터 계속 기사는 나왔는데 안 됐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밀고 있어요, 애들이 진짜. 아니 뭐 때가 되면 계속 대통령이 밀고 있어. 아쉽다고 창가에서 대내였다라는 기사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 그리고 일일이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대변인 내서 갖고 해명해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그것도 웃겨. 그게 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씹으는 애들을 전부 다 잡고 아닌데 하기도 그렇잖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미친놈한테 저 사람은 미친놈입니다. 저는 저 미친놈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라는 걸 해명하고 다녀야 돼? 이게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다른 언론도 다 했는데 조선일보만 박근혜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언론들은 지금 이재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만 지금 박근혜를 같이 밀고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해요. 아,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발가벗고 대놓고 범죄질을 저지르면서 진짜 지네들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떳떳합니다라고 기사를 써주고 있는 언론이 있으면 그걸 믿고 거봐 지금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
우리 박근혜 이재용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저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사는 국민으로서 너무 실망감을 너무 느낍니다. 싫다 진짜. 예. 아유, 진짜 너무 싫어요. 아유, 진짜 나 그리고 저기 박근혜 더럽게 병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 병원비는 박근혜가 내는 거 맞아? 안 내지. 아. 다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아주 대통령으로 있기 전부터 부녀가 그냥 나라 세금을 거들내고 있어 아주 그냥. 아무튼 뭐 이와 관련한 기사를 계속해서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은 이명박근혜의 구출이고요. 그보다 더 큰 건 문재인 전통정부, 민주정부의 계승을 막아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야 내부에 있는 모든 수박들과 언론들과 적폐들과 검사 판사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비인 거죠. 진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럴수록 분노로 혐오하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판단과 차가운 심판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거는요, 표밖에 없어요. 결국 또 돌아옵니다. 우리한테 네. 기회가 와요. 결국 이런 여론을 다 던져서 조작을 해놓고 우리 눈을 다 가려놓고 자 그러니까 2번 찍을 거지? 아니 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1번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네. 나나님이 마지막일까요? 그쵸. 저도 얘들은 불태워 죽여도 어디선가 또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싸워야 돼요. 계속 끝까지. 예. 대를 이어 싸워야 합니다. 아니 뭐 윤석열 뭐 취재 그런 거 보면은 열린공고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검사들이고 뭐 기업인이고 전부 다 삼성에 다 관련돼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나라를 뭐 경제를 법을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걸려들기 때문에 진짜 총궐기다 얘들이. 진짜 마지막이다. 그 생각이 지금부터 듭니다. 이제 어저께로 해서 트리거는 당겨진 거고요. 이미 총알에 우리 김경수 지사는 쓰러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들이 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눈앞에 할 수 있는 거 하나씩을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따라 벌레들이 많이 오셨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아있는 거 사법개혁 비롯한 관련 민생 법안들 그리고 언론 개혁을 위한 법안들 이런 것들 좀 더 잘 챙기고요.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윤석열과 줄리에 대한 진실 공방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허접한 무리들이고 부도덕한 무리들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럼 줄리는 그런 조나묵은 그러는 윤석열은 하고 자꾸 우리가 물으면 됩니다. 그럼 대답 없이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김경수를 보라니까 김경수 그래 그렇게 된 거 알아. 우리 쪽으로도 아쉽지만 자, 김경수가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니잖아. 김경수가 후보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제 당장에 당면에 있는 이낙연과 윤석열과 이재용과 박근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하자고 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